페이지 2, terms and conditions. 보통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텀을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넘버 3는 see, attach, addendum 하고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컨디션이 어떤 경우에는 커머셜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지만 레지덴셜일 경우에는 보통 한 4개, 5개 정도 적을 경우에는 3개 그렇습니다. 자, 컨디션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컨디션을 집어넣으면은 This offer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게 만족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약을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컨디션입니다. 첫째, 타이틀 서치를 해보고 타이틀상에 이상이 없어야만 사겠다 하는 게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퍼티 인스펙션을 해보고 내가 만족해야만 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파이낸싱. 내가 지금 현재 85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30% 다운페이 해가지고서는 25만 5천 불을 다운페이를 하는데 나머지 거진 60만 불에 대해서는 퍼스트 몰게지를 TD뱅크에서 5년 거치로 해가지고서 인트레스트 레이트 2.99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페이먼트가 1650불일 것 같으면은 사겠다 하고서 파이낸싱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우스 인슈런스, 파이어 인슈런스를 드는 게 문제가 없어야만 사겠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PD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가 확인을 해보고 만족해야만 사겠다.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집 상태를 가르쳐주는 그런 서류가 PDS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전에는 그냥 엑스포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셀러가 이니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PDS를 근거로 해가지고 바이어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상에 여러 가지의 사항이 다 있습니다. Latent 디펙트, 그 다음에 패턴 디펙트, 그 다음에 오일 탱크가 있는 게 있었느냐, 무슨 에스베스토가 있었느냐, 물이 새는 게 있었느냐, 전기가 새느냐, 새느냐, 전부 다 묻죠. 있으면서 없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그걸 걸어가지고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스리프레젠테이션으로서 고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들, 프로퍼티를 파시는 분들은 그 PD에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있으면은 어떤 경우가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면요. 이제 집을 샀는데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이분이 인컴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인컴을 좀 만들려고 렌트를 넣으려고 원래 지하실에 거기는 이 렌트 유니트를 갖다가 못 넣게 있게끔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리빙룸 없애고 방 하나 집어넣고 키chen 하나 집어넣고 그 스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렌트라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안 받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걸 렌트를 한 달에 800불씩 바꿔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직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non-conforming 말하자면은 unauthorized 그 스위트를 갖다가 자기가 지었다 하는 걸 거기다 쓰면은 자기의 책임은 일단은 밀어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그걸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계약서 컨트랙트 법상에 본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디스클로스 해야 되는 책임은 정직하게 얘기한 그걸로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시청에서 걸려가지고서 벌금 물게 생긴 거 아니야? 그냥 입 다물고 그래. 그냥 그런 거 없어. 뭐 고친 것도 없고 뭐도 없어. 했습니다. 새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의 PDS를 믿고서 샀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다가 학생들 둘이 유학생 자취하는 애들을 갖다가 넣었는데 재수가 없어지려고 그러면은 넘어져도 곧 깨진다고 그러더니 요 애들이 좀 난잡한 애들이라서 저녁에 술 먹고 들어오면서 저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동네방네가 시끄럽게 새벽 1시쯤 말썽을 부렸어요. 이 사람들 같이 경찰 신고 정신 좋은 민족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 나면은 질감이지 그냥 119 그냥 쫙 경찰에 와가지고서는 착 잡아가지고 그러세요. 어디 살아? 어디 거기 지하실에 원룸에 삽니다. 그래 경찰이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이게 아니거든. 경찰은 그걸 단속을 갖다가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바이러의 위법이니까. 그럴 경우에 시청에다가 통보를 해요. 시청에다가 야 너는 도대체 너 시에서는 무슨 너무 그걸 바이러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렌트를 줄 수도 없는 그거에 애들을 갖다가 렌트 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벽달같이 시청에서 쫓아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PDS는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고 하실 때 신경을 쓰셔가지고 꼼꼼하게 정직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파릇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렌트를 받고 있다. 그거는 그래 렌트를 갖다가 받고 있는데 그게 시청에서 허가를 안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정직하게 써라 이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서 사고 안 사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이어의 몫이지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completion data, possession data, adjustment data 요 세 개가 있습니다. completion data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날, 그렇게 하고 잔금을 받으면서 타이틀을 남겨주는 날이 completion 데이터입니다. 보통 completion 데이터하고 possession adjustment 데이터는 하루 정도, 어떤 경우에는 이틀 정도 두는 게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completion을 했으면은 내일 보통 키를 갖다가서는 남겨주는 게 보통 통상되죠. 자, adjustment 데이터. 이거 adjustment 데이터는 왜 필요하냐면은 로이어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calculation mistake을 해요. calculation. 돈을 집을 사고 팔고 하게 될 것 같으면 statement of adjustment라고 해가지고 buyer's statement, seller's statement가 나와가지고 대자대조표 모양으로 돈을 얼마를 디파짓은 얼마 지불하고 물개지는 얼마 변호사비는 얼마 타이틀 서치 비용 얼마 쭉 나와가지고 얼마 하고서는 똑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스테이크를 갖다가서는 코렉션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지는 데이터가 어자스먼트예요. 예, 그게 어자스먼트. 23, 22에 보면은 분명히 큰 글씨로 아주 써져 있습니다. This is a legal document. Read this entire document and information page before you sign.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나는 전혀 이 내용을 갖다가 몰랐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느 분들이고 간에 계약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이 계약을 갖다가 읽어보시고서 사인을 하시게끔 여기에다가 아주 워닝을 해놓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계약도 안 읽어보고 이 내용을 갖다가 전혀 모르고 당신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인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3 오퍼. 이거는 오퍼를 내시게 되면은 반드시 타임 데드라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오퍼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사는데 90만 불짜리로 오퍼를 갖다가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는 이 오퍼 프라이스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주일 후 5시까지 유효하다. 반드시 타임 데드라인을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타임이 없는 계약은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무한정으로 오퍼가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타임 데드라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억셉턴스. 억셉턴스는 본인 자신이 상대방이 낸 오퍼를 그대로 수정 없이 받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카운터 오퍼를 했을 경우에는 그 카운터 오퍼가 자기가 사인한 그대로 상대방이 억셉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퍼가 카운터 오퍼가 되고 또 카운터 오퍼가 다시 또 카운터 오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한 6번, 7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페이지가 없어서 따로 어덴덤을 만들어서 계약 내용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카운터 오퍼를 일단 하시게 되면은 오리지널리 자기가 서밋한 오퍼 자체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98만 불의 오퍼를 냈는데 상대방이 100만 불 아니면 안 팔겠다 하고 사인백이 왔을 것 같으면은 그 100만 불이 새로운 오퍼로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98만 불 내가 냈던 그 오퍼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디스피트가 생기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